그러면 길복수팀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목에 공지 드렸을 때보다 더 많은 배우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듣고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변성현 배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복순 연출을 맡은 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복순에서 미니 역을 맡은 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복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정을 맡은 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복순에서 영지 역할을 맡은 이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촬영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저희 배우들 다 인사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는 크게 박수 한번 치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친 이유 중에 하나가 길복순이 2주째 글로벌 넷플릭스 순위 비영어 영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뜨거운 사랑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께 공통으로 한 가지 여쭙고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질문들 받고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되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향들이 일으켜지고 있어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혹시 또 찾아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반응들이 있었다면 어떤 거 있었는지 변성현 감독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영화보다는 저 논란이 더 기억이 나요. 인터넷을 아예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반응들을 거의 못 봤어요. 해외에서 반응이 또 좋았다고 DM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외국어로 된 DM만. 글로벌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성 배우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변서영 감독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건데 영국 가디언즈에서 차민이라는 캐릭터는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미니마우스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리뷰였는데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영국 가디언즈가 어마어마한 매체인데 네. 전도연 배우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아니 저도 뭘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희 영화가 오픈되고 호도 있고 불도 있다고 해서 그냥 교묘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2주 연속 글로벌 1위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빨짝님으로 또 등장해주신 우리 구경원 배우님은 혹시 반응을 좀 찾아보셨나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쇼핑을 가든 곳에서 인사하고 길복순 잘 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품목을 쇼핑하러 가셨었나요? 나이키에서 네. 이렇게 빨리 마르는 모자가 있어요. 네. 드라이비 모자 구입하던 중에 조심히 오셔서 이렇게 길복순 잘 봤습니다. 이렇게. 네, 브랜드도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정말 길복순이 글로벌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게 많네요. 이현 배우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도 어제 따끈따끈한 건데 어제 친구랑 자주 가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영화 잘 봤다고. 영지 역할도 기억하면서 저도 새 제품을 창고에서 꺼내주셨어요. 제가 집었던 제품을 새 거로 주신다고. 원래 구매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영국 가디언즈부터 매장 서비스까지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뜨거운 반응을 모아서 실감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주죠, 백상예술대상 후보가 또 발표됐는데 전도연 배우님과 또 이현 배우님이 또 후보에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고편을 한참 보셨을 텐데 그렇게 멋진 액션을 소화한 두 분이 같이 또 다른 두 분이지만 후보에 오르니까는 저희가 또 5월달까지 또 계속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끝나고 나서도 스트리밍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3주차까지 1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진행할 텐데요. 오신 분들도 많은 것들 마음속에 품고 오셨을 테니까는 질문도 그렇고 소감도 그렇고 넉넉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앞에 계신 감독님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영광의 첫 질문 하고 싶으신 분? 네, 여기 두 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전도연 배우님 직접 그리신 거예요? 와. 보고 있었어요. 네, 전도연 배우님과 또 이현 배우님 직접 그려가지고 아이패드에 가져오셨는데 금손님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솜 언니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좀 적어왔는데 초반에 전도연 배우님과 홍정민 배우님이 그 싸우실 때 그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그 기차를 지나가게 하는 연출의 그런 의도가 혹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필름 넘어가는 그 모습을 찍고 싶었고 머릿속에서 먼저, 그리고 그 기차가 지나가고 그 오프닝 씬의 의도 자체는 그냥 이 영화의 난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넘어야지 이 영화를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가 좀 뻔뻔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어차피 현실에 닿아 있는 이야기 양쪽을 붙이려다 보니까는,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동호대교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거기서 싸우는 장면과, 그리고 집에서 엄마랑 딸이 뉴스를 보고 있는 장면을 붙여놓은 이유가, 얘네 둘은 그러니까 이런 영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뻔뻔하게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오프닝을 짰어요. 네, 첫 질문 감사드리고요. 바로 옆에 분들 거의 동시에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잘 봤고요. 이게 막상 마이크 잡으니까 떨리네요. 사실 전도연 배우님의 이런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를 본 게 거의 전무 후무하고 한 작품이라서 되게 많이 의미가 있는데, 평소에도 이런 액션 영화를 좀 즐겨보시는지, 아니면 이 작품을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하신 레퍼런스 같은 영화가 있는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좀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액션이 좀 있다고 해서 어떤 감독님한테 레퍼런스를 물어봤는데 딱히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영화들을 좀 찾아봤는데 항상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의심이 들어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감독님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제가 진짜 액션을 잘 해낸 건지.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데 감독님은 또 잘 하셨다고 계속 좀 힘내라는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관객분 말씀처럼 전무후무한 액션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앞쪽에 좀 드릴게요. 저 구경 배우님이 오실 줄 몰랐는데 이 얘기는 여기 배우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그 한희성의 패션 스타일을 보면은 체게바라 티셔츠나 뭐 캠핑카에도 뭐 체게바라 포스터가 있어서 뭔가 MK의 더 체제에 돌아가는 그 킬러사의 반감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다가 차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한희성의 그런 방골 기질의 승진에 방해가 된 건지, 아니면 차 대표와 복순과 희성의 관계를 알고 괘씸죄로 승진을 못하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한희성이 지금 그 A급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감독님이랑 한번 얘기를 스쳐가듯 나눴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면 영화적 재미가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각자 마음속에 품는 이유들이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럼 체게바라 티셔츠만 그럼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체게바라 티셔츠는 지금 제가 도움을 제가 입자고 했기 때문에 그 체게바라 티셔츠는 그 아주 저항하려고 하는 인물이 맞고요. 근데 그리고 방 안에서도 좀 체게바라 붙여놓고, 그리고 옷 밖에 보면 이제 모터사이클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체게바라가 평소에 모터사이클, 그런 체게바라의 삶을 동경하는데 결국에는 셔츠와 그 와이셔츠를 입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인물, 그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고, 그 숨은 이유는 아마 교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 각자 해석에 맡기면 더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그 질문 준비해 오셨는데 구경배 오셔서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멋진 해석이셨습니다. 예. 대답하시는 구경배 보고 있는데 오늘 책장이 인간 넷플릭스로 입고 오셨는데 의자까지 붙어서 한 몸이 되셔서 로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하나 더 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도 이쪽에 두 번째 줄 조심한다고 했는데.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의 캐릭터 인물들이 색을 가진 것만큼 개성이 있는데 특히 그 장소에 대한 것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MK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기천 배우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요소에 나오는 장소들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신 거죠? 네. 그 상가식당은 실제로 도현 선배님 집 앞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 가게들은 문이 닫혀져 있고, 그러니까 왜 싸우다가 넘어가면 마네킹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상가가 거의 다 전멸되어 있는데 식당 하나만 있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어서 썼고, 꼭 여기를 차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리고 그 공간은 그 MK 같은 공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민규는 되게 클래식한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의상도 그렇고 본인 하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민희가 좀 젊은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 세대 교체론자라면은 계속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고집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민희가 뒤에서 둘이 못 볼 걸 하면서 내려보잖아요. 그래서 민희의 건물은 뒤에 있는 신옥이라고, 그 신사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현대적인 공간으로 했고, 그리고 민규의 건물은 최대한 클래식하게,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나무 재질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클래식한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찍었고요, 1층은. 그리고 나머지는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민규가 약간 신격화된 인물이어서 이런 돔 같은 거를 좀 사용해서 좀 과한 느낌을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 올라서 있는 민규라든가 뭐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신성사라든가 그런 느낌들을 좀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호텔 가면 본관, 신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감독님 말씀 들으시고 한 번 더 보시면 세부적인 요소들이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액션 장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 액션 장면에 있었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이렇게 모이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 장면은 거의 약간 전설의 아이돌과 이제 라이징 아이돌이 맞붙는, 어떻게 보면은 오디션 파이널 무대의 특별 무대 같은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전도연 배우님과 또 예원 배우님의 액션이 많은 관객들, 전 세계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되게 무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쇼 같기도 하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고, 이렇게 전도연 배우님의 마지막 대사가 또 화롱점점을 남겨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원 배우님 또 워낙 액션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1대1 액션으로 맞붙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제일 고심하셔서 연기하셨나요? 그 씬은 다른 액션 씬들만 다르게 롱테이크여서 한 번 실수하면 안 되는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지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다른 수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방이라도 날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돌진한다는 느낌으로 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연 배우님 그때 촬영하셨던 기억 어떤 거 좀 남아있으세요? 저는 사실 구경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롱테이크 씨는 저 대학분이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영지 양이 액션을 엄청 잘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되게 유연하게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때 대학분이 해주셨고요. 저는
옆에서 소미양이랑 같이 구경하면서 연희 배우 액션을 저렇게 잘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있나요, 연배우님? 아니 선배님, 그러니까 제가 아직 서툴러서 배우랑 배우가 제가 이제 선배님 귀한 얼굴을 그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액션을 하면 제가 불편해서 이 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님 대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맞춰주셨죠. 그래서 저는 진짜 양껏 다치실 거라는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돌진했던 것 같아요. 대업 무술 배우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네, 맘 놓고 했어요. 네, 이거는 실제로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요. 굉장히 높은 힐을 신고 계세요, 도현 선배님. 그래서 제가 어떤 모 영화에서 배우가 힐을 신고 액션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절대 이거는 배우가 할 수 없다고 하고, 실제로 그 대역 배우분도 힐을 신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그건 처음에는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익숙치 않은 되게 높은 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낮은 힐을 신기에는 그날이 이제 또 도현 선배님이 짜잔하고 멋있게 등장해야 되는 씬이어가지고 또 높은 힐을 고집해야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역이 하고 CG로 이제 얼굴을 이제 고치는 작업을 했었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아이돌들도 무대 위에서 진짜 높은 힐을 신고 무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MK 엔터의 연습생과 맞붙는 장면에서 그런지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상 얘기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의상이 좋다는 얘기들이 전 세계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영 감독님은 뭐 브란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킹메이커도 그렇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의상들을 선보여 오셨던 감독님이고, 전도연 배우님도 무례한이라는 작품에서 또 본인이 의상을 준비하셔서 아주 멋진 김혜경의 옷들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저 길목선의 의상들이 한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레드벨벳의 수트도 그렇고 집에서 입는 옷은 또 완전 다르고, 의상 차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의상 부분들 어떻게 감독님 준비하시고 구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현 선배님 의상은 집에서 가내복만 제 의견과 비슷했고, 나머지는 선배님한테 제가 좀 맡겼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선배님은 얘기하는데, 확실한 건 지금 길복수는 상징이 됐던 붉은 것은 제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주변 이제 또 저는 남성이니까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튀는 옷이 아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징이 됐고, 미니 같은 경우는 일단 타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소미 배우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덮어야 된다. 지금 너무 안 파였다. 너무 지금 보수적이다. 지금 거의 배꼽까지 파여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의상실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그거는 좀 이선 배우님이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계속해서 하고 싶었는데 의상 실장님께서는 좀 안 된다, 그만하자 라고 하셔서 멈췄습니다. 배꼽까지 파는 건 안 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모그래피 상에서 우리 전도연 배우님이 의상 감독의 역할도 계속 해오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길복수는 의상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또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인물한테 의상이 굉장히 그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많은 상의들을 하고 각자의 이제 의견들을 모으게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작품에 좀 들어가면 제가 누구보다도 그 인물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 옷에 대해서 잘 알아지는 어떤 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길복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색깔이 레드였었는데, 이제 뭐 복숭이 차나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레드를 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순이가 가져갈 수 있는 의상의 색깔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색깔을 좀 바꾸고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좀 변화무쌍하게 색감들도 좀 강하게 주고, 집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옷을 입지만 그렇게 조금 일할 때 그런 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의상을 굉장히 많이 고집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주 임팩트 있게 장면들을 더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얘기도 들어볼게요. 좀 끝에.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는 정다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복순이가 기존에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희성이나 민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민희는 꼭 그 상황에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영지가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스스로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님께서 복순이라는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복순이한테 영지가 좀 어떤 존재였는지 좀 더 길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진짜 너무 팬입니다. 감사해요. 어떤 사실은 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지는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뭐 복수든지 배신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살기 위한 오로지 자신만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일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지라는 친구는 글쎄 어떻게 보면 자기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순이. 그리고 나와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해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사실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데 복순이 때문에 사실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그 딸의 말이 나 자신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영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순이가 되게 떳떳하지 못한, 이 죽음을 그냥 관가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자신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떳떳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막 하는 괜찮아요. 네, 그럼 영지의 마음도 좀 들어볼까요? 영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영지는 죽는지 몰랐을 거예요. 영지는 그 선배님 편에 쓰면 살 줄 알고 선배님 편에 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마음이 정말 컸겠지만 선배님을 굉장히 신뢰하니까 살 거라고 확신했을 거라고 하는데, 한 번 제가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영지여서 하늘에서 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선배가 나 때문에 대표님 찌르고 이거 보면 뭔가 감사하면서도 뭔가 감사한데,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정말 볼 면목이 없겠다 싶었어요. 지금 영지는 나중에 하늘에서 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길복순의 양옆으로 희성이와 민희도 있습니다. 이 둘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희성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그래서 이 영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상가식당실에서 이제 영지를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배우로서 느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신에서는 그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희성이는 영지가 굉장히 부러웠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영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배우님 민희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영지에 대한 마음이요? 아니요, 복순에 대한. 저도 뭐 죽임을 당할지 몰랐겠죠. 까불다가 네, 몰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다 보면은 죽임을 당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이 영화를 보는
여러 번 봐도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 그때마다의 어떤 배우님들의 연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은 재관람에 좀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 그리고 이제 희성님 역할이 시작할 때 혼자만의 출사표가 한희성은 이거는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이렇게 질감이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길목순에 이렇게 꽃깃을 진짜 아주 단호하게 잡고 있자라는 게 한희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이제 한희성이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교 배우님 말씀 참고하셔서 얼마나 희성이가 복순이를 살짝 잡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들어주셨던 분, 네, 두 번째 줄에. 일단 그 길복순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감독님 필모가 뭐 이전에 그 나의 PS 파트너도 있었지만 이제 불안 땅부터 이어질 때는 늘 그 퀴어 코드가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킹메이커 때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정치 영화였지만 그 이성균이 이제 설경을 바라보는 그 사랑도 좀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액션 활극도 너무 멋졌지만 이제 그 서로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엄마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딸은 이제 그 여성을 좋아한다는 그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 결국 이제 좀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의 영화에서 이어지는 이런 코드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킹메이커는 퀴어 코드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PS 파트너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흥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 그 길복순 들어가기 전에 술을 먹으면서 우리 연출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그 영화 하는 사람들 관계자들한테는 평이 좋은데 이렇게 내 영화를 사람들이 안 봐줄까? 라고 약간 술 좀 취해서 푸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영화들은 서로 모르는 두 사람들이 서로 잘 안 맞는 두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합쳐지는 과정이라면은 감독님은 너무나 잘 맞을 것 같은 두 사람들 헤어지는 과정을 그린다라고 하길래 그러다가 큰일 났네. 그럼 길복순도 지금 이건 완전 심한 건데? 라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과정에서 킹메이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퀴어 코드는 저한테는 요번에 꼭 퀴어 코드를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필요했어요. 그 복순이가 그 숨겨야 되는 두 모녀 사이에 비밀이 있고 그 사이에 벽이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엔딩은 딸이 엄마한테 문을 열어주는 영화인데 근데 둘 사이의 비밀은 엄마의 비밀은 윤리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딸의 비밀은 윤리적으로 허용이 되는데도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허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꾸 영화에서 아이러니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엄마의 비밀을 알았을 때 딸은 문을 열어주는데 엄마는 딸의 비밀을 알았을 때 도망치잖아요. 그 식물원 같은 데 놔두고 도망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재가 생각이 났고 그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꼭 퀴어 코드를 써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저에게는 어떤 영화 주제와 좀 상관이 있었어요. 네, 아마 퀴어 코드뿐만 아니라 감독님 작품들에서 소수자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있는 모두가 아주 메이저한 인물들은 또 아니었어서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들, 네, 이 앞쪽에. 안녕하세요. 전도연 배우님 정말 팬입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길복순 엔딩에서 이제 복순이가 민규를 처단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조금 상상에 맡기도록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MK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차민규의 사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열린 결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영화적으로 딱 답을 내리는 것보다 좀 열려있는 영화들을 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독이 그 길복숭 2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진짜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열려 있는 결말 정도인데 혹시 감독님 뭐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요. 안 알려드리려고.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 영화 인터뷰에서도 액션 영화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혀 쓰고 그런데 어쩌면 어떤 누군가는 이 세계관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작업이 생긴다면은 제가 글로 보여드린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포맷이 됐든 길복숭 이후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감독님? 근데 기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런 얘기가 몇 번 오간 적은 있었어요. 오간 적은 있는데 제가 글은 쓸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연출은 사실은 액션 영화는 연출이 너무 좀 왜냐면 배우를 괴롭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앉아서 그걸 계속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배우들을 막 지친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 더를 외치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비인간적이고 내가 이거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저희 촬영 감독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우리 액션 영화 찍지 맙시다 막. 네,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기대를 적지는 않고 있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가운데 계신. 일단 영화 너무 좋았고요. 전도연 배우님께 국중 차민규가 길복숭한테 느끼는 감정이 되게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길복숭이 차민규한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배우님이 촬영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하다가 딱 약점이 본인이라고 할 때 차민규의 감정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촬영하면서 감독님한테 혹시 재영이가 민규 아이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럴 법하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고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복순이는 살고 싶은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민규랑 같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 부분이 달라서 복순이는 또 아이를 이런 직업이 킬러이기도 한데 아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보고 싶은 세상이 있고 어느 순간 그 세상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규를 죽였을 때 사실은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강렬한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저는 복순이도 민규를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엇갈린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영화를 보는 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네. 그거는 그리고 사실 저로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로맨스 멜로는 설경구 씨가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예. 설경구 씨를 통해서 복순이와 그리고 민규의 멜로를 한 장르를 또 그 안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전도연 배우님 말씀 중에 설경구 배우님이 멜로를 또 장르화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 분야에서는 또 미니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니도 사실 하늘 위해서 오빠가 그렇게 되는 것을 봐야 되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미니와 민규의 감정도 굉장히 저희가 아주 고심해서 봐야지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이소 배우님? 저는 오빠에 대한 감정은 워낙 가장 기댈 수 있었던 가족들과 뭐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서 애착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제가 경구 선배님 워낙 팬이었어서 그게
그런 팬심이 좀 잘 묻어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 배우님 말씀 중에 애착이란 말이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순이 재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도 그렇고 민희가 민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몹시 사나운 애착으로 되어버리긴 했는데 그런 지점들에서 배우들의 아주 깊은 감정 연기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복순 안에 여러 가지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일상에서 어머니 가방에서 총을 발견하셨다면은 다들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관객분은 출장 15여에서 나오신 네, 변성현 감독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한번 써봤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말고요. 허공이나 할 때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감독님 혹시 MBTI 여쭤봐도 돼요? 두 번 해봤는데 둘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요. 네, 최근에는 뭐가 나오셨어요? NTP는 똑같고요. E랑 I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ENTP 성향이 총을 일단 쏴본다로 저희가 이성 배우님은 어머니 가방에서 갑자기 총을 발견했다. 가짜 총을 사서 바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 거니까 내가 가시려고. 이성 배우님 또 MBTI 여쭤봐도 될까요? 전 INFJ입니다. INFJ. 네, 전도연 배우님 어머니 가방에서 총을. 저는 봤어. 엄마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궁금해서. 네. 일단 그 총이 무슨 총인지, 그리고 엄마가 어떤 직업을 갖든 좀 신기하고 공감 이해해 줄 것 같은. 네. 물어볼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혹시 전도연 배우님 INFP? 뒤는 모르고 그냥 I인 것만. 혈액형은 O형이에요. 저희가 큰 정보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I와 O. 네. 구경분이 깊게 고심하고 계신데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어머니 가방? 살면서 뭐 총 같은 걸 주변 인물들한테 발견하는 경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총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총 같은 경험을 누군가의 가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보통 그러더라고요. 부정하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실례가 아니라면 MBTI를. 저요? 네. INFP인데 네.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다른 게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이현 배우님 가방에서 총. 저는 조용히 다시 낼 거예요. 조용히 다시 냈고, 하루 종일 아마 제 표정이 이상해서 엄마가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엄마 가방에서 총 봤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MBTI를. 저는 ENTJ. ENTJ. 네. 결국 가방에서 총을 발견해서 들고 나가서 총 쏘는 분은 변성현 감독님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이쪽 가운데 계신.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기복순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인물이 차민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차민이도 그런 킬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바나나 우유를 왜 라이트를 먹을까 좀 궁금했고, 그 오빠한테 키스하는 장면도 약간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민이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민희는 사실 액션을 아예 못하는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라이트는 제가 그때 당시에 굶고 있었어서 4, 5일 밥을 안 먹었어요. 항상 촬영 전에는 좀 애가 위태위태하고 좀 그래 보이길 바래서, 그리고 또 오빠와의 그 나이 차이도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외적으로 일부러 굶었었는데, 연출부 분들이 제가 굶으니까 바나나 우유도 라이트로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감독님. 네, 바나나 우유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 미니 키스 장면은 미니 캐릭터를는 그냥 이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유독 가장 해맑게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표정들을 굉장히 크게 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아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크지 않은 아이. 이 모든 비극은 자기한테 이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뺏겨지니까는 얘가 갑자기 물을 끼얹어 버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왜 아이들이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정신 상태가 멈춰버린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앞부분이 살짝 삭제됐는데 미니가 원래 그 민규한테 그 비행기에서 전화 받을 때 그 앞에서 작가들이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미니는 그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일지.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영화가 쭉 이어져야 가는데 그 부분이 나오니까 갑자기 영화가 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 짧게 나오는 부분들을 편집해서 그래서 미니가 통화하다가 눈치 주면 이렇게 갑자기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살인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이 유아임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요익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미니 캐릭터가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이 판을 짜던 인물이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제일 앞쪽에. 일단 전도연 배우님 팬이고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은 하나만 몇 가지 준비해 오셨어요? 10가지 안 넘으시죠? 9가지. 9가지요? 그러면 3가지만 해주세요. 3가지만? 그 감독님한테는 그 사립학교를 고집한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그 영지 서사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도연 배우님 보면은 되게 낯선 얼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님과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얘기부터 답을 들어볼까요? 그 복순이는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킬러인데 자기 딸과는 앞에서 나오듯이 그 남이 어떻게 뭐 공정이든 뭐든 왜냐면 살아온 삶이 그런 그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딸은 그리고 온전하게 그 집안에 식물을 키우고 뭐 화초 아니야. 그리고 재영이한테 시금치 녹색을 자꾸 재영이한테 자꾸 녹색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재영이는 마지막에 엔딩에서 보이지만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 아이인데 자꾸 녹색으로 두고 싶어 하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꼰대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는 본인은 되게 그 나는 세련돼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딸한테도 그걸 굉장히 강요하는 거죠. 가장 세속적으로 가장 최고의 위치 그리고 본인이 A급이기 때문에 딸도 A급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그냥 전형적인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지의 서사라면 영지의 전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재 전사. 저는 그냥 간단하게는 정말 끝없는 오디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끝없이 누군가와 싸웠을 거고 아마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썼을 거고 그런 날들이 차고 차다가 어느 날 복순 선배를 만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도연 배우님의 낯선 얼굴. 네, 저는 사실 저는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제 얼굴이 다인데 저는 직업상 배우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되게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싶고 발견하고 싶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좀 소모당하고 싶다. 어떤 작품적으로 감독님들한테 배우로서 이용당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상이나 어떤 영화 컨셉이나 어떤 장르냐에 따라서도 또 거기서 감독님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원할 때 나오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좀 저도 즐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길복숭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새로움보다는 그러니까 새롭지는 않은데 관객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그냥 아이하고 있을 때 모습, 딸하고 있을 때 모습 이런 개인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투영해서 그냥 감독님이 알고 있는 정도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변경 감독님 덧붙여주신 말씀이. 저도 어떤 기자분한테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현 선배님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근데 그게 저에 대한 굉장한 칭찬이긴 한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선배님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저는 그걸 담아낼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조금 요구를 더 그걸 보고 조금 더 요구를 할 때는 있는데 저는 제가 감히 전도연 선배의 어떤 새로운 얼굴을 끌어냈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선배님은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봤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네. 아마 변경 감독님도 그렇고 계신 배우님들도 그렇고 전도연 배우님의 오랜 팬이실 텐데 어떤 작품 가장 또 아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